자, 21M 이제 선물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장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게 가장 쉬우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랑 페어입니다만 조금 이야기가 다르죠. 장기 투자라는 거는 뭐 분할로 살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그냥 그 개수에만 따지는 거예요.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목표가를 설정을 합니다.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 좋겠지만, 아니야, 나는 이거 얼마에 팔 거야. 그러면서 얼마대에서 계속 삽니다. 그래서 그 물량과 개수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묵혀두는 겁니다. 묵은지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게 장기 투자가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자꾸 신경을 쓴다면은 장기 투자도 굉장히 고된 길일 수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저점을 잡았고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5년이고 10년이고 버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하고, 실제로 제가 본 졸업, 소위 말하는 정말 부자가 된 케이스를 가장 많이 본 게 장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결국에는 목표가에 도달하면은 팔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장투는 그거죠. 죽어도 안 팔아. 내 손에 들어온 비트코인 죽어도 못 팔아.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웃기게도 이게 장투라는 게 코인을 잘 봐야 되는 건 있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코인을 봐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거는 증명된 코인이잖아요. 그런 거 나는 무조건 장투할 거야. 계속 모을 거야.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돈 생기면 이거 살 거야. 라서 해서 그 모으던 사람들은 뭐 10배? 100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장투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투는 안 보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으로 10배가 올라도 안 파니까 10배에서 9배, 8배 되고 그래도 신경 안 쓰니까. 근데 물론 이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 사이에 다른 것들도 오를 것이고, 이 코인만 혼자서 계속 10배, 20배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이거를 샀고 저거를 사서 10배를 먹었으면 50배인데 내가 이거 5배 먹고 막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장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투는 가장 부자가 되기 쉬운 거이면서 시간적인 여유와 금액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합니다.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이거 좋아 보이네? 좀 사놔야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재밌네. 시바이누 100만원어치 샀어. 까먹었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지만 이제 내가 막 엄청나게 그런 도와진 돈이 좀 있고 이것저것 산다고 했을 때 까먹을 수 있거든요. 왜 그냥 지갑도 여러 개 쓸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야, 시바이누 엄청 태태 그래? 뭐야 이거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가장 투자하는 게 장투. 근데 장기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버블이 한창 끼어 있는 거나 좀 믿음직스럽지 못한 녀석을 사면은 진짜 평생 고통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서 그런 어떤 코인을 골라야 되냐.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 고르면 돼요. 국내 주식에서 남들이 다 좋다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 그거 사잖아요. 그리고 똑같아요. 그냥 장기 투자할 때 뭘 골라서 모아야 되냐요. 물론 자기가 보는 눈이 있고 뭐 능력이 있으면은 자기가 보는 걸로 사면 됩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다 좋다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거 사면 됩니다. 자, 비상장 코인. 이것도 조금 기술이 필요한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노력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단타, 선물 이런 거는 사실 노력이라기보다는 약간 본능적인 그런 기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가 이걸 찾아보고 서칭을 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ICO, IDO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상장하고 저평가된 코인들 사가지고 오르면 파는 그런 수익을 꽤 볼 수 있죠. 이것도 뭐 파라체인이 폴카닷에 유행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유행했었죠. 그런 거 보면은 이것도 꽤 잘 찾아보고 내가 물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졸업의 길이 될 수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ICO 아이디어를 그렇게 물량을 대박 날 거를 물량을 확보하는 게 쉽진 않아서 이거는 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비상장 코인을 산다던가 살 수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해서 아니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서 한다던가 이것만으로 이제 대박을 내는 경우는 많이 없죠. 굉장히 이거는 위험하기도 해요. 증명이 안 됐으니까 시장에 무조건 이거는 좋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하고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된다. 대신 뭐 선물을 하고 단타를 하는 것보다 내가 잘 봤을 때는 그 투자 대비 오는 그 이득이 리턴이 좀 큰 편이죠. 이걸로 부자 된 사람도 좀 몇 명 봤습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 따리라고 하죠. 따리. 근데 이게 시세 차익으로 얼마나 많은 큰 돈을 벌겠냐고 하겠지만은 이 시세 차익에 대한 그 이해가 빠르고 그런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고정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차이라도 2%, 뭐 3%만 돼도 사실 그게 올라서 번다는 게 오를 땐 오르지만 오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세 차익이라는 거는 내가 확실하게 그거를 먹을 수 있다는 가정만 있으면은 갖다 그거를 정리하면 이제 옮겨서 팔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시세 차익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규칙적인 수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규칙적인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지만 기술적인 조금 그런 눈치가 빠르고 그런 걸 빨리 발견하는 정보력 싸움이죠. 정보력. 왜 그러냐면 그 시세 차익의 물량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그 가져와서 팔아버리면 이제 시세가 맞춰져 버리기 때문에 대신 이 시세 차익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 덱스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이가 좀 나기도 합니다. 요즘엔 덱스가 많아져가지고 뭐 지금은 하락장이라 그렇게 덜 그러겠지만 이제 막 폭등하고 그럴 때는 한 거래소에서는 막 폭등하고 그러는데 그게 막 다른 거래소나 아니면 탈중앙 거래소에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막 이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차익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는 장점 대신 이것도 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펌핑을 해가지고 옮겼는데 폭락을 해버리면은 약간 손실을 볼 수가 있죠.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간 거기 때문에 홀딩하기도 애매합니다. 물려버리면 그냥 손절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케바케다. 사실 케바케여서 이걸로 잘해서 먹은 사람은 또 먹습니다만 이것도 일반적인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캔 펌핑. 뭐 이제 업비트, 빗썸 뭐 이런 데서도 하고 뭐 바이낸스도 걔 잡코들 막 100%씩 200%씩 오르잖아요. 이거를 또 잘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근데 그것도 뭐 차트를 보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것도 뭔가 약간 그들만의 보는 법이 있어요. 그들만의 보는 법이 있기 때문에 좀 인내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이런 걸 분석을 하면서 스캠이지만 오를 것 같은 것들에 이제 베팅을 해서 분할로 이제 베팅을 해서 먹는 경우죠. 이걸로도 근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많이는 못 봤는데 이것도 왜 그냥 기술적으로 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해보자면 가장 이지 제일 쉬운 거 장투. 제일 쉬운 거는 장투입니다. 장투가 가장 쉽다. 투자 중에 장투가 가장 쉽다. 그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이제 그 다음으로 쉽고요. 그 다음으로는 ICO 아이디어 찾아서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 난이도가 이제 이거 세 개를 떠나가면은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시세 차익하고 저는 뭐 이게 비슷비슷합니다. 단타, 시세 차익, 스캔 펌핑 이거는 비슷비슷한 난이도인 것 같은데 제가 시세 차익은 사실 그 위험성에 비해서 그렇게 수익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시간도 좀 필요하고 트랜잭션도 항상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그나마 난이도가 쉬운 거는 스캔 펌핑? 왜냐면 이거는 스캔 펌핑은 이제 상패만 안 당하면은 적당히 이제 이거는 고액으로는 못하죠. 적당히 이제 분할로 좀 받아가지고 이제 한 번씩 쏴주니까 꼭 그나마 이게 더 낫고 시세 차익이 좀 더 어렵고 단타 말이 단타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로 계속 단기적으로 그런 오를 거를 파악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단타가 옳은 것 같고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거 하나 남았죠. 선물.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소액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장투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으로 정하자면 1, 2,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사실 이거는 비슷비슷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쉬운 건 이거 둘 다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조금 연구하고 열심히 좀 생각해 보면은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좀 고난이도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자면 라인을 정하자면 얘는 장투는 안전, 상대적으로 안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안전. 이거 비상장 코인 등. 자, 이거는 조금 더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알아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조금 위험합니다. 스캔 펌핑, 시세 차익. 자, 그리고 단타. 어려워. 선물. 제일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좀 가장 그래도 할만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점점 어려워져서 선물이 가장 어렵다. 근데 사실 수익 면에서도 저는 졸업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장투에서 봤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투자의 방법 제가 본 겁니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제가 지켜봤던 투자의 방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